안녕하세요.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영양제가 아니라 제가 요즘 마시고 있는 쌍화차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는 원래 한약의 맛과 향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쌍화차 같은 경우에는 몸의 피로도 풀어주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몸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맛도 있죠. 그래서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수제 쌍화차 메뉴가 붙어 있으면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너무 사 먹고 싶은데 결국은 안 사 먹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수제 쌍화차의 대부분은 설탕의 재료들을 배합해가지고 절여서 만들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설탕을 좀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사 먹지 않게 되고요. 이게 사실 그렇게 절이지 않아도 직접 만들어 보면 은근한 단맛이 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치 법제까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제란 한약 재료를 볶고 식히는 것을 반복해서 약재의 독성을 없애고 효능을 증대시키는 작업이거든요.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십전 대보탕이 제대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 없다고 나왔었는데요. 그게 다 이런 약재에 대한 법제를 제대로 한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진짜 어려운 법제법은 재료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숙지향 같은 경우에는 9번 술에 쪘다 식혔다를 반복해주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작업만 집에서 해주면 됩니다. 재료는 이렇게 쌍화차 재료라고 해서 한 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국산이고요. 계피 같은 재료만 외국산이거든요. 계피 같은 경우는 외국산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처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걸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법제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청궁, 작약, 생강, 당귀, 황기, 감초 순서로 갈 거예요. 6개 정도만 법제를 직접 해주고요. 총 10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4가지 재료는 여기서 파는 걸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먼저 청궁은 미지근한 물에 이틀 정도 기름기를 빼고 씻어서 다시 말렸습니다. 이걸 거유라고 하는데요. 이틀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해놔서 이렇게 말린 상태로 보관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작약하고 건강, 생강 말린 건데요. 이건 팬에 노릇노릇 볶아줄 거예요. 그리고 당귀는 청주 같은 술을 스프레이에 뿌려가지고 볶아주게 될 거고요. 황기는 100g에 꿀 1테이블스푼이나 2테이블스푼 정도 넣어서 볶아줄 예정에 있습니다. 꿀 같은 경우는 먼저 달군 후라이팬에 뿌리고 꿀이 끓기 시작하면 황기를 넣고 노란색 꿀이 황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초도 같은 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법제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나머지 재료들을 비율대로 섞어서 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법제를 시작해 볼게요. 청궁은 이틀 정도 기름기를 빼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담근 후에 중간에 여러 번 물을 갈아주면서 기름기를 빼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한 번 헹궈 말린 후에 써야 머리가 아프지 않고 효염이 좋습니다. 백작약은 팬에 노릇노릇 볶아줍니다. 볶아지는 속도가 느려서 언제 노릇노릇해지나 싶지만 참을성 있게 볶다 보면 어느새 노릇노릇해집니다. 덮은 다음에 수증기가 마를 때까지 뚜껑을 닫아두면 향이 진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향 내림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과정까지는 하지 않고 바로 식혔습니다. 세 번째 재료 말린 생강.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생생강보다 건생강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료는 당귀인데요. 쌍화차의 당귀 같은 경우 뿌리 말고 몸통만 사용하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산 쌍화차 재료가 몸통과 뿌리가 같이 섞여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원래 두꺼운 테두리 갈색 부분도 제거해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당귀는 청주 같은 술을 뿌린 후 덮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황기. 효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달군 후라이팬에 꿀을 뿌린 후 꿀이 끓기 시작하면 황기를 넣고 노란색 꿀이 황갈색이 될 때까지 덮어줍니다. 황기 100g에 꿀 1에서 2테이블스푼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쌍화탕에는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당을 먹는다고 꿀에 너무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감초 역시 꿀에 밀구를 합니다. 감초는 내몽고 감초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가격 거품이 심해서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러시아 감초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산 감초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약효는 미미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산이 다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자, 이렇게 법제를 마친 재료들을 각각 식혔습니다. 이 재료들만 봐도 건강한 쌍화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제 각 약초를 비율대로 섞을 거예요. 백작약 20g, 황기 10g, 당귀 10g, 청궁 10g, 갈근 10g, 숙지황 10g, 건생강 5g, 씨를 뺀 대추 5g, 감초는 5g, 계피는 5g. 저는 이렇게 1리터의 물과 함께 달입니다. 이 약초 주문할 때 이런 면보를 같이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면보를 쓰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가루 같은 게 없어가지고 텁텁함이 덜하고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 우려지는 과정이나 얘네 약재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여기에 바로 놓고 우려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번에 여기 다 때려 넣는데 예쁘게 보여준다고 물을 물 1리터, 약재 90도 90도로 3시간 정도 맞춰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계속 더 달여주기 때문에 꺼지면 다시 켜주고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에 쌍화탕을 우려놓고 잤거든요. 이 기계가 제가 이 약재 90도로 해놓으면 아마 한 3시간 정도 90도로 유지되다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식어 있어요. 저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한 번 더 데워주거든요. 그래서 약재 90도로 해서 다시 좀 더 우려줍니다. 왜냐면 1차로 이렇게 우려진 거는 좀 연한 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따라 마시고 데우는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좀 더 계속 날이 갈수록 진해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번 만들어서 한 이틀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씻고 데우고를 좀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금 1차 우린 거기 때문에 좀 연합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위에 약간 씹히는 게 있을 때 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대추를 좀 준비를 했고요. 제가 잣을 사려고 했는데 잣이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오늘은 이거 먹고 위에 대추를 띄워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한 단맛이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카페에서 설탕 넣고 팔지 않아도 저는 되는 단맛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법제하는 방법을 글로 보고 배우고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혹시 전문가 분들 중에서 제가 하는 과정이 좀 미숙하다거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도 그 부분을 배워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방법 찾아보시고 제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쌍화차를 만들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도 따뜻하게 쌍화차와 함께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